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뭐 흥룡의 해라 그러는데 임진년이죠. 임진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전부 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좀 새로 오신 분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이름은 이동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올해 시험이 10월 28일 날 지금 예정 공고가 나 있는데 23회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까지 이 2차 과목 중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시면서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1차에서는 민법이지만은 2차에서는 공법도 아니요, 공시제법도 아니요,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이 32개 이상, 80점 이상 맞추면은, 부동산 공법이나 공시제법에서 꽈락이 나지 않는 이상은 2차에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전략과 2차에서의 전략은 다르게 드러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 이름은 이동훈이고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합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그냥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냥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중개사 법령은 2차 과목으로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40문제가 나옵니다. 이 40문제에서 최소한 32개 이상은 맞춰야 2차에서 패스한다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32개면은 100점으로 환산하면은 80점이 됩니다. 80점 이상을 맞추셔야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공시제법에 또는 부동산 공법에서 평균 점수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법령과 실무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 법령이 몇 문제 정도 몇 프로 나오냐면은 70% 정도가 나옵니다. 실무가 몇 프로 나오냐면은 30% 정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문제로 환산하다 보면은 28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30문제가 나오고 실무는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1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작년이죠. 22회 시험을 보면은 법령이 31문제, 실무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법령 비중이 많다는 거죠. 법령 비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2회를 분석해 보면은 시험에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와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를 물었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험생들한테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냐면은 옳은 것 찾는 것이 약 1.5배에서 2배 정도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긍정형이 몇 문제 나왔냐면은 14문제가 나왔습니다. 22회 기준으로 보면은 14문제 나왔고 부정형은 반대로 하면은 이제 26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박스 처리해가지고 옳은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원래는 중개수수료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중개수수료 외에 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 환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변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비중은 알맞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중개사 법령입니다.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실무부터 좀 알아볼까요? 9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실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언급을 하냐면은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만이 23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갖다 우리가 또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은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과목을 보면은 민사특별법 배우시잖아요. 그죠? 민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상임법이 몇 문제 나왔냐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가 있습니다. 경공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이게 몇 문제가 나왔냐면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경공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올해는 경공매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정도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나왔죠. 두 문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두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국계법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나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대해서 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국계법에서. 그 다음에 농지법에 대해서 농지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무를 보니까 타법이나 타이론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국회법이나 농지법.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렇잖아요. 타법에다 타이론에서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 법령이 실무에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묻고 있는 거죠. 확인설명서 작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느냐를 바로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죠. 공법을 공부해도 따라오는 게 있고 1차 과목에서 이 민사특별법을 공부하다 보면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것은 뭐다? 한 번만 공부하면은 두 군데 이상에서 맞춘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법령 구성을 보면은 이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은 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리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줘놓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하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중개 수수료 청구권 이거 딱 하나 줘놨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 그죠? 그 다음 주택 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 딱 하나 줘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자기 의무와 의무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수행해야 되는 의무죠. 그렇다면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권리관계는 어떻고 물건의 상태는 어떻고 입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